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고 대규모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합 중국이 베네수엘라와 마두로를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두로는 그의 아내와 함께 생포되어 베네수엘라 국외로 압송됐다며 이번 작전이 미국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전쟁부의 정밀 타격으로 베네수엘라 내 주요 군사시설과 전략 요충지가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라칼로타 공군기지는 기능이 마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을 뿌리 뽑고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결단이었음을 밝혔습니다. 미라 플로레스 대통령 궁의 방어 계획이 실행됐으나 미국의 압도적인 화력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정군과 민병대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즉각적인 무장 투쟁을 위해 전국 각지에 병력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통합방어사령부를 설치해 유엔 헌장에 따라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사회 정치 세력의 국가 수호를 위해 결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마두로가 체포당하고 군 주요 기지까지 모두 폭격당한 상황이라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계획대로 작전이 실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지 시각 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발생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토요일 새벽 카라카스 시내에서 여러 차례 폭발을 직접 목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은 현지 시각 3일 오전 1시 50분쯤 발생했습니다. 폭발 이후 카라카스 시내 여러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끊겼으며 현지에 있던 CNN 기자들은 폭발 직후 항공기 소리도 들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폭발의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SNS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아파치 헬기와 여러 대의 치누크 헬기가 관측돼 미군이 대대적인 공습을 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네수엘라 현지 언론인 에펙토 코쿠요와 할코알디 이탈은 카라카스 북쪽 라과이라주와 베네수엘라 해안지역 미란다주 해안도시 이게로테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내 마약 밀매 조직을 겨냥한 새로운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상 공격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한 이후 발생에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정보국이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작전을 수행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NN은 이번 폭발과 관련해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의 입장을 요청했으며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위치한 마약 적재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타격 시점과 정확한 위치, 작전 실행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CNN과 뉴욕타임스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달 초 CIA가 베네수엘라 해안의 항만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부터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겨냥해 카리브해 인근 해역으로 항공모함을 비롯한 최신의 전력과 병력을 대거 보냈습니다. 이후 마약 운반의 심선박을 격침하는 데 주력했지만 베네수엘라 영토에 직접적인 공격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IA는 이번 공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내에서 CIA가 비밀 공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 사실이 지난 10월 언론 보도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공격에 대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압박 작전이 중대한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을 계기로 마두로를 겨냥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1월 세계 최대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함 전단을 카리브해에 보내고 이달 중순에는 마두로 정권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의 집권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발언하며 마두로 축출 가능성을 여러 차례 공언해 미국과 베네수엘라 갈등을 둘러싼 중남미 지역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마약 적재 지역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첫 지상군사 작전입니다. 현지 시각 2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베네수엘라의 마약을 싣는 배가 정박하는 부두 지역에서 큰 폭발이 있었다며 마약 운송이 되는 곳인데 이제 그곳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목표물이 공격받았는지 어떤 조직이 작전에 참여했는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공격을 실행했는지 묻는 말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며 누가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나 지금은 밝히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군사작전은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시작한 이후 첫 번째 지상작전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마약 카르텔 소탕을 기치로 베네수엘라 주변으로 F-35 전투기 편대와 항공모함을 비롯한 최신의 전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선 최소 30척을 타격해 105명 이상을 사살했습니다.
최근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합성 마약 펜타닐을 대량 파괴 무기로 지정하고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에 쓰이는 유조선을 납포하면서 마두로 정권의 돈줄 차단에도 나섰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미군이 카리브해 지역으로 특수작전 항공기를 비롯한 병력을 증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CV-22 오스프리 수송기 최소 10대가 전날 밤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캐넌 공군기지에서 카리브해 지역으로 비행했다고 했는데 포트 스튜어트와 포트 캠벨 군기지에서도 C-17 수송기가 전날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로 이동했습니다. 캐넌 공군기지에는 제-27 특수작전대대가 있으며 포트 캠벨에는 정예 특수작전부대인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와 제-101 공수사단이 주둔 중입니다. 포트 스튜어트에는 제-75 레인저연대의 1대대가 있습니다. 제-27 특수작전대대와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는 고위험 침투와 철수 임무를 지원하고 전투 지원 훈련을 받았습니다. 육군 레인저는 비행장을 장악하고 실팀6나 델타포스 같은 특수부대가 정밀 사살 또는 생포 임무를 수행할 때 경비를 맡도록 훈련받은 부대입니다. 중남미 지역을 관할하는 미남부 사령부 대변인은 월스트리트의 지리의 구체적인 병력 이동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다면서 어느 군사시설로든 장비와 인력을 일상적으로 순환하는 게 표준 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카리브해를 오가는 마약 카르텔의 선박을 격침한 데 이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주요 자금원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유조선을 납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지상에서도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개시할 가능성을 제기해왔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베네수엘라를 출입하는 모든 제재 유조선에 대한 전면적이고 완전한 봉쇄를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카리브해에 배치된 군 전력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는 남미 역사상 가장 거대한 미국 함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돼 있다며 이 함대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고 베네수엘라가 받게 될 충격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몰락시킬 카드로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봉쇄 작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원유 판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미군이 유조선을 집중적으로 겨냥할 경우 베네수엘라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본토 타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펜타닐과 핵심 전구물질을 대량 파괴 무기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 향후 베네수엘라 등의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상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의 96%를 차단했다며 이제 지상작전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지상은 훨씬 더 쉽고 곧 작전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지 시각 9일 AP통신은 미국 해군 소속 FA-18 호넷 전투기 2대가 베네수엘라 영공에 접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행 추적 웹사이트에 따르면 FA-18 전투기들은 전날 베네수엘라 남부 카리브해 상공을 30분 이상 비행했습니다. FA-18 전투기가 베네수엘라 영공까지 진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전투기의 무장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은 B-52 전략 폭격기와 B-1B 폭격기를 베네수엘라 인근에 전개한 적이 있었지만 FA-18 전투기처럼 영공에 가깝게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트렌데아라과 등 베네수엘라의 카르텔에 대해 군사력 사용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미군은 카리브해에 핵추진 고속 공격 잠수함을 비롯해 90개 이상의 미사일을 탑재한 알리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2척을 파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알포드호도 배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대한 질문에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해 미국의 압박 수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의 핵심지로 정유시설과 유조선 항로가 밀집해 미국의 전략적 가치와 유가를 떨어뜨려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익과 부합하는 곳입니다. 이에 미군의 이번 작전은 베네수엘라 방공망 수준을 확인하고 억제력을 극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지상군 투입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미 해군의 최신의 항공모함 제럴드 알포드호를 주력으로 하는 항모전단을 베네수엘라 북쪽 연안인 카리브해에 배치하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2026년 국제축구연맹 월드컵 태스크포스와 진행한 행사에서 취재진이 마두로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을 묻자 나는 아마도 그와 대화할 것이라며 나는 모든 이와 대화한다 답했습니다. 특히 어느 시점에 나는 마두로와 대화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미국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그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나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단지 베네수엘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들은 감옥에서 수십만 명을 우리나라로 떠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기반 국제 범죄 조직인 카르텔 데로스 솔레스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을 예고하고 해당 조직의 수장으로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지목하면서 마두로 축출을 비롯해 정권 전복을 위한 군사공격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기도 했습니다.